예, 이제 여러분들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한 달쯤 되셨습니다. 힘드시죠? 예, 그 뭐 제대로 수업을 받고 복습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거 힘든 거는 3월 달, 뭐 5월 달 이래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실 거고, 그리고 근데 복습 안 하시면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근데 복습도 해버릇하기 시작하면 하시는데 뭐 이거 다음에 몰쳐서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은 그냥 그 내 몸만 이어와 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리 뭐 솔직히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복습하시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시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것도 그럴 텐데. 근데 제가 일부러 요 프린트물을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프린트물을 몰라 저는 하여튼 최대한 무조건 한 장에 넣자. 하루 수업하는 분량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 넣자 해가지고 뭐 줄이고 해가지고 뭐 이 말도 안 되게 OX 해가지고 이제 암호해도 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몰라 이 풀어 써드리면 나름대로 이제 뭐 이해는 좀 쉬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 한번 보고 치울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나중에 몇 번이라도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압축된 게 뭐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압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요약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만 되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다 그냥 뭐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습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렇게 요거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더라도 큰 제목 나오면 여기서는 요런 게 주제구나 해 가지고 책을 이제 뭐 이렇게 찾다 보면 제목들이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짤막짤막하게 고려 읽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교재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도 이 교재를 혼자 읽으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혼자 읽기에는 양도 많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요약된 걸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한 5월 달이나 이래 되면 뭐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요약집 드리면 그 요약집을 보시느냐. 이거 안 보시면 나중에 요약집 갖고 좀 요약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약집 드리면 그것도 또 안 보십니다. 이거보다 또 압축된 거 뭐 없냐 해가지고 뭐 한 열 몇 페이지 뭐 되는 거 이런 거 없냐라고 그런 걸 자꾸 찾으십니다. 근데 열 몇 페이지 되는 거 이런 거지 뭐 한 장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결국은 돌다 보면 뭡니까? 결국 일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이거 보다 보면 이제 또 평소에 복습 좀 하시고 이래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복습 안 하시고 이거만 그냥 진짜 암호헤더 가듯이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진도가 또 안 나가니까 또 막 화딱질이 납니다. 그래갖고 또 딴 거 보고 해가지고 허둥지둥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립니다. 1년이 뭐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가는 게 시간 길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한 3월달 5월달 이제 날씨 좀 풀리고 뭐 지금 꽃피고 새울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시험 치러 가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9월달 10월달 근데 좀 긴 분들은 8월달 요즘 하도 더워갖고요 9월달 10월달 2달 동안은 공부 안 한 사람 없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공부하면 되지. 그때는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때 안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은 누구든지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어차피 요즘 7월달 8월달에는 날도 덥고 잘못하면 이제 진짜 체력이 금방 소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여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못하니까 우리가 5월달 6월달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자라고 하면 3,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확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3, 4월달에 이렇게 확 집중적으로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좀 그 분위기 자체는 그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 자체는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우리 1월 다 갖고 이제 2월 아닙니까? 2월도 이제 한두 주 있으면 또 설날이고, 설날 또 한 주 또 쉬고, 그리고 한 주 남은 거 2월 말쯤 되면, 아이, 뭐 3월부터 하지 뭐 해가지고 3월달 딱 되면 하시느냐. 그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3월달 되면 뭔지 몰라 또 이벤트 또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나의 결심을 자꾸 이제 느슨하게 뭔가 핑계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예,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이래 되면 뭐 조급해가지고 또 이제 아유 허둥지둥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보면 되는 걸 갖고 조급해가지고 아유 이건 그냥 대충 찍자 날리자. 그리고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작전을 세운다고 세우시는데 그게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작하셨고 한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뭐 아이고 이게 양 자체가 그래 뭐 적은 건 아니다라는 건 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복습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조금 그 재미를 붙이면 나름 한 1년 거의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 돼가지고는 반드시 자격증도 하나 획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목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는 복습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습도 책 다 읽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거고, 그리고 책 다 읽는다라고 하면 딴 일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습도 하루에 한 2시간 그 정도 내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2시간 정도다라고 하면 프린트물 한 장 정도 그냥 이걸 딱 펴놓고 교재에서 요게 요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시면서 요 프린트물에 한두 자 더 써놓고 도저히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은 매일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할 때까지 뭐 한 10분 20분 그렇게 뭐 다른 과목을 하시면서도 한 장 같으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 쪼개갖고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자꾸 눈에 익혀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마음 잡고 내가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하면 힘도 들고 며칠 안 가서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 되면 아유 뭐 달 바뀌면 뭐 3월부터 시작하지 뭐, 그러다 보면 4월 되고 5월 되고 여름 돼버리고, 그리고 9월달 10월달은 하기 싫어도 누구든지 합니다. 코피 터져가면서. 그래서 물론 2달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진짜 딱 그 2달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작업, 밑작업은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9월달, 10월달은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9월달, 10월달 볼 내용을 좀 양을 줄여 놓는다. 아니면 요약을 해 놓는다라는 거. 그리고 포인트가 뭐다라는 그때 9월달, 10월달에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여러 번 봐야 되니까 뭐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계획을 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결국은 복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이고. 수업안이 쓸데없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 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괜히 헛소리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그리고 취득시효 됐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해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조문이 나오는데, 우리 참고삼아 252조 한번 볼까요? 185페이지. 무주물의 귀속에서, 자, 1항입니다. 무주의 동상, 즉, 주인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선점, 먼저 찜하는 사람, 즉, 줍는 사람 임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항을 보니까 무주의 부동산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먼저 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항에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 즉 사육하는 야생 동물도 일단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다라는 겁니까? 무주물이 된다라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다가 멧돼지 있고 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대신 민법상으로는 주인이 되는데 다른 무슨 각종의 무슨 보호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렵이라든지 이런 거 금지하는 법들, 거기 돼가지고 쇠고랑 차는 거는 그때 해결하죠. 한번 차보고 이거 민법상은 허용이 되는, 딴법상은 허용이 안 되는구나, 쇠고랑 차는구나, 벌금 내는구나, 그거는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하여튼 겪어보시든지 아니면
아, 난 그건 안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산에 있는 곰, 이거는 민법상으로는 무주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무주물을 선점하려고 그러다가, 곰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예, 요거는 민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요것들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쭈루룩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88페이지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관련 문제 해가지고 거기 기업 건물 부합, 니은 수목 부합, 디귿 농작물 부합에서 나오는데 거기 3번에 관련 문제 그 앞에다가 별표만 하나 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갑소의 토지에 을이 나무 심어 놨습니다. 이 나무 누구 겁니까? 갑 겁니까? 을 겁니까? 갑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구성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게 아니라 을이라는 애가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명인 방법 갖추든지 임목 등기 갖추든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작물, 병이 농작물 심어 놨다. 이거 누구 겁니까? 병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갑의 토지에 정이라는 애가 갑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 무단 건축을 한 겁니다. 이 건물 누구 겁니까? 정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 건축이니까 철거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건 누구 소유다라는 겁니까? 정 소유다.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같으면 이건 독립한 물건이니까 항상 건물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기속이 되고요. 이겁니다. 나무, 이거는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까? 구성 부분에 불과하죠. 그거를 이래 부릅니다. 부합이 됐다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합물이니까 이거는 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합물이 아니라 독립물이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명인 방법이니 임목 등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됩니까?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부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독립성이 없는 구성부분입니다 라는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항상 누구께 되는 겁니까? 경작자, 땅 주인께 아니라 기른 사람이 갖고 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죠? 그 내용이 여기 188페이지 고래 관련 문제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물론 앞에 있는 지식 갖고 문제 나오면 다 풀어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 19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소유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는 보신 내용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한 명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공동소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공동소유는 우리 민법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 중에 뭘 제일 많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공유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공동소유의 대부분은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는 그냥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즉 한 개의 소유권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 즉 소유권 한 개를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공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이처럼 소유권 한 개를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거, 요 3분의 1씩 요거를 자기 뭐가 입니까? 소유 비율입니다. 요거를 지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는 지분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런데 합유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갑을 병 세 사람이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각각 1억을 내가지고 자, 지금 동업하기 위해 점포를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요 동업재산입니다. 요거를 합유재산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는 자, 민법상 조합, 그게 동업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게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인 결합체, 조합을 민법에서는 합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유라고 하는 것은 동업자들이 동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동업재산, 그걸 합유재산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총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 사단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사단, 재산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예를 들자면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치면 사단 법인이 되는 겁니다. 재단이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치면 재단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못 마친 단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직 법인 안 됐다라고 해서 법인 아닌 혹은 비법인 사단, 재단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 형태가 총유입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 감이 잘 안 옵니다. 즉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아직 법인 설립 등기 안 한 게 뭐가 있는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대표 선수가 문중이니 혹은 종중이니 혹은 교회니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중재산, 교회재산, 이게 뭡니까? 총유재산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실제 문제, 시험 문제는 우리 공동소유에서는 대부분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번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9번은 공유입니다. 한 번은 이런 거. 자, 하도 이것만 보니까 합유하고 총유를 한 번씩 내는데, 근데 일단 공유가 잡히면 그 다음에 합유니 총유니 하는 거, 이거는 비교하는 겁니다. 아, 공유에는 예를 들자면 공유에는 공유 지분을, 즉 이거를 공유자들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동업자가 자, 야들하고 자, 2명만 밥 먹으러 갔다라고 해서 삐져갖고 야가 나네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A한테 팔아먹고 나간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동업은 처음 보는 애하고 동업합니까? 아니죠. 뭔가 인적인 관계,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동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분을, 동업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처음 보는 애하고, 자, 야하고 절친, 야하고 야들 절친, 그리고 얘들하고 야는 절친의 절친은 뭐겠습니까? 모르는 애지 뭐. 나도 본 적 없는 애. 그 얘기로만 걔 내 친구 중에 친한 애 누가 있는데 해서 그냥 얘기로만 듣던 애 아닙니까? 처음 본 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야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동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합유 지분은 처분하려고 그러면 다른 동업자가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 걔 같으면 같이 동업해도 괜찮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는 공유의 경우에는 우리 좀 이따 보실 때는 공유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유자는 언제든지 야, 이 분할하자 해가지고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의 경우에는 분할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야, 기분만 나쁘면 뭡니까? 야, 깨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 동업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자, 조합관계, 즉 동업관계가 해소되기 전에는 함부로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즉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유가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공유가 지금 공유조차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 이거 나 양 너무 많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넘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는 공동소유는 공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 우리 교재에도 얼마 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러면 네가 책임질래? 책임지겠습니다. 기출 문제 할 때 요거는 기출 문제만 보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 요거 들어갑니다. 자, 일단 공유는 제일 먼저 지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요겁니다.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 비율, 요거를 지분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봤습니다. 갑을 병이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그럼 야들 소유 비율, 소유권 한 개를 얘들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요 소유 비율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게 뭐다라는 겁니까? 지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규정을 보니까 요래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자가 공유 지분은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라는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공유자가 3명이다라고 하면 n분의 1입니다. 3분의 1씩 일단 지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왜 추정이라고 하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까? 반대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일단 유효라는 겁니까? 반대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래서 이 야들이 지분이 야가 2분의 1이고 각각 4분의 1이다라는 거. 이게 증명이 돼버리면 이 추정한다는 이거는 추정력은 깨집니다. 됐죠? 됐고요. 그리고 공유 지분 처분입니다. 공유자는 자, 갑이란 애는 자기 지분 이거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분 처분은 완전 자유입니다. 지분은 그냥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의 소유권, 즉 내 아파트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팔고 싶다. 그럼 옆집 사람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그냥 막 팔면 됩니까? 막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은 자 완전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자 요거 2분의 1 이거는 을이 갑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순전히 지 겁니까? 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공유의 경우에는 물건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소유권 이거는 1의 2분의 1입니까? 1의 2분의 1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즉 우리 구체적으로 갑을이 요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땅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 즉 모양이 나타나는 건 공유물이 분할이 됐을 때 그럴 거고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모든 점점에서 각각 갑을이 각각 뭐다라는 겁니까?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게 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봅니다. 을이라는 애가 공유물 자체를 A한테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을은 이거를 팔고 싶지만 요 부분에 2분의 1은 갑과 아닙니까? 갑이라는 애는 을한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자가 자기 공유물을 딴 애한테 처분할 때는 이거는 요게 처분이 되면 갑도 요 중에 2분의 1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곧 뒤에 볼 겁니다. 지분 처분은 완전 자유인데 공유물 처분 내지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뒤에서 곧 볼 겁니다. 그래서 지분하고 공유물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267조입니다. 조문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각각 지분이 자,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 요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한 개를 갑이라는 애가 반, 을병이 각각 그 중에 반반의 4분의 1씩 요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상속, 이것도 소유권 아닙니까? 상속이한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을이 죽었습니다. 을이 죽었는데 얘가 상속인이 없습니다. 그래 상속인 없이 을이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귀속이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2분의 1씩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야가 자기 몫이 크니까 더 가지고 가겠습니까? 더 가지고 갑니다. 요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보니까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혹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균등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가 상속인 없이 죽었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 요거는 야가 더 가지고 갑니다. 요 중에 3분의 2는 야, 3분의 1은 야가 되겠죠. 요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애가 더 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각 지분 비율로라고 요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자기 지분을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요거 보니까 포기하든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 하면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자, 포기하면 이제 다른 공유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근데 이 포기와 관련돼서 우리 상속의 경우에는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상공, 판, 경, 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얘들한테 귀속이 되는데 포기입니다. 지분을 포기를 했다. 포기. 이거는 자, 야가 포기한 지분은 얘들한테 귀속이 되긴 귀속되는데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자, 우리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면철, 상추, 취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만 보셨으면 됩니다. 안 해도 뭐 암기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제포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 포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고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요것도 자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예,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지분 포기에 의해서 다른 자들한테 지분이 귀속되기 위해서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거는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게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의 탄력성 267조와 관련돼서 자,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야가 죽으면 이거 지분은 상속인한테 넘어간다. 근데 야가 상속인 없이 죽으면 야 지분은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가 포기해도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데 이때 포기의 경우에는 이 지분이 얘한테 귀속이 돼서 야들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라는 겁니다. 등기해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려놓고요. 자, 그게 이제 우리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공유 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양괄로 3번 보니까 267조입니다. 지분의 탄력성에서 요래 나오는데 좀 보시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등기해야지 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5페이지 가니까 이제 공유자 사이의 관계에서 264조, 265조 뭐 이렇게 조문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194페이지 보니까 자, 262조 바로 밑에 263조에서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서 요래 나오죠. 요건데 일단 공유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조문을 몇 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유가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조문을 안 해오면 이거는 공유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해야 될 조문이 뭐냐라고 하면 요래 세 조문입니다. 263, 264, 265 요거 265조 요 세 점은 요건 일단 좀 암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요거는 263, 264, 265 그래서 요건데요.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 보시면 자,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서 263조 나옵니까 위에? 자, 그거 눈으로 따라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거기다가 빗금 하나 치십시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빗금 하나 치시고 뒤에 봅니다.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요래 됩니까? 자, 요거 됐고요. 그러면 다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해서 공유자는 지분을 뒤에다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할 때, 자, 여기 처분 앞에다 요렇게 꺽쇠 표시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유롭게라는 말을 하나 쓰십시오. 자유롭게. 자, 해놓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문 한 개에 두 개를 묶고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자, 지분 처분은 그냥 빼버렸고 공유물의 사용 수익 요거만 제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앞에는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라는 말이 나오는 제가 요거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유물 사용 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195페이지 보십시오. 264조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다가 요랬습니다. 전원 동의라고 요랬습니다. 전원 동의.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공유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 요건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공유물인지 공유 지분인지 그거조차도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공유 지분 처분은 완전 자유입니다. 근데 공유물 처분 혹은 공유물 처분 내지 변경 행위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물 자 265조 보니까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과반수.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도 자 265조 단서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도 요래 만드십시오.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렇게 265조 단서 그러나 해가지고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해서 각자가 뒤에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하나 만드십시오. 자 그리고 뭐 공유물의 부담 행위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이라는 이렇게 비용 부담한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보십시오. 266조는 요 세 조문입니다. 263, 264, 265에서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 공유물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그리고 공유물 처분 변경 요거는 전원 동의,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 그래서 263, 264, 265 세 조문 이건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해 놓고 자, 거기 이제 요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제가 195페이지부터 중간중간에 그 판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연장이거든요.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 살붙이는 과정인데, 판례가 어려우면 우선은 그냥 설명 듣고, 그냥 나는 요 정도만 만족한다라고 해서 요 조문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됐습니다. 자. 전에 자 여기서 갈게요. 우리 195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유 지분은 각 공유자의 개별적이며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지만 공유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총합체이므로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처분할 수 있다. 말이 긴데 결론 부분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지만 공유물은 뭡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니까 따라서 공유자 중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된다. 더 나아가해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거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자 1인이 매수인 앞으로 공유물 전부에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다만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하게 이전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등기의 전부에 대한 말소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요리되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요 그림을 그 여백에 그릴 수 있으면 고래 그리시고 아니면 요거 자체가 이해가 되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유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갑을 두 사람이 이제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이든지 을이든지 이거를, 자, A한테 처분할 때, 이거는 뭡니까? 이건 순전히 지 겁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이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이거를, 갑이 B하고 계약을, 매매 계약을 요래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애가 이 전부에 대해서, 저 갑이라는 애가 혼자서 B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 전부에 대해서 싹 다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본 공유물 처분 내지 변경 행위 아닙니까? 요거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자, 갑은 을의 허락도 없이 이거 전부를 이전 등기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 등기다라는 겁니다. 됐죠? 무효 등기인데, 그럼 이제 을이라는 애는 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무효 등기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전부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한 등기가 되고 지분을 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말소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부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자, 비명의로 전부 이전 등기 이거는 무효인데, 그러니까 무효니까 그 등기 전부 말소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고, 그래서 무효긴 무효인데 갑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을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할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 동그라미 3번입니다. 더 나아가 해서 공유자 1인이 매수인 앞으로 공유물 전부의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 다만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이전됐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고려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뭐 보존 행위에서 자, 거기 밑에 A번하고 B번이 나오는데요. 자, A번, B번. 자, A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자,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제3자한테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B번도 한번 봅니다. B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 명의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는 자,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말소 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자, 요것도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A번은 요겁니다. 자, 갑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3자 병이라는 애가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자기 명의로 맞춰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지금 갑이든지 을이든지 야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라는 애가 하여튼 등기 서류 위조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등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든지 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야등기 이거는 뭡니까? 전부 무효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즉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등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B번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갑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냐는 을이라는 애가 갑이라는 애가 자기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을이 소유권이 2분의 1이 있는데 야 단독 소유가 됐다라면 이 등기도 무효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유자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지분 법이 내에서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자, 그래서 공유는 공유자 이외에 제3자가 공유자 사이에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가드를 쫓아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공유자끼리 나쁜 짓,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일단은 공유자끼리 이게 뭐 공유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 단독 소유로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유효 등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야도 요만큼의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이 등기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는 뭐 제3자의 개입이 된다. 이래 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는 누구든지 뭡니까? 단독으로 뭐 쫓아내든지 등기면 전부 말소시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래 나옵니다. 공유자 중에 한 명이 헛짓했다. 이래 돼버리면 일단은 야도 소유자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부 말소해라.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는 유효다라는 거. 그 정도 감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B번입니다. 그게 B번. 그래, A번, B번. 고려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갖고 자, 196페이지 보니까 자, 위에 있는 판례 한번 보십시오.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서 소극해서 나오죠.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 요 내용인데 자, 그거 하고 우리 197페이지에 자, 밑에 사례에서 공유물 관리 행위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 그리고 1, 2, 3, 4에서 요거 나오죠. 예.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 197페이지에 나오는 공유물 관리 행위에서 이 사례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요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이제 요 내용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3분의 2라고 요래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자, 아까 우리가 공유물의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 동의,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자,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요겁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분 비율로 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야들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요렇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분 비율로 전부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야들이 하루하루 쓰고 3일 쓴다는 말인지 아니면 야가 한 달 쓰고 3개월 쓴다는 말인지 아니면 1년 쓰고 그 다음에 3년 쓴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거를 특정 부분을 나눠갖고 야가 5분의 3 쓰고 5분의 1 쓰고 5분의 1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인지 그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정하는 거 이게 뭐다라는 겁니까? 공유물 관리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시험에 이게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혹은 공유자가 공유물 자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는 요 말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행위 자체, 예, 그게 뭐다라는 겁니까? 관리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정한다라는 겁니까? 지분 과반수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 공유자가 이렇게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요래 되어 있죠. 그러면 야는 자, 2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 요런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빼면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소수 지분권자.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래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소수 지분권자.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에서는 자,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자,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정하는 사용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거는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애가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야가.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자, 지금 197페이지 공유물 관리행위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5분의 3 요래 나오는데 그냥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고 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이 그냥 추가로 이래 나온 똑같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요래 구별해서 봐도 관계없습니다. 뭐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 나오든지 여기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래 나오든지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요래만 나눠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요겁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다른 자들과 협의 없이 자, 갑이 이거 전부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게. 이거 싹 다 내가 쓸게. 혹은 요 특정 부분 요만큼만 내가 쓸게. 이렇게 해서 사용수익 방법을 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애가 이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갑이 혼자서 다른 자들과 협의 없이 이 부분을 내가 사용수익 할게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적법한 관리행위냐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야. 즉 위법한 관리행위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과반수 지분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용수익을 이 부분은 내가 사용수익 할게 라고 혼자 정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뭐다라는 겁니까? 예,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적법한 관리행위니까 자, 지금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야, 공유물 자체 돌려줘 라고 하는 거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적법하니까. 예, 이 부분 니 혼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라고 주장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그러면 자, 여기서 두 번째 을은 이제 갑을 상대로 해서 자,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있는가? 즉 을은 갑한테 대해서 자, 우리 아까 봤습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갑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쓰는 바람에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은 있지만 사용수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거를 독점적으로 쓰는 바람에 내가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부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득을 더 얻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주라.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부당이득이 아니고 나는 요만큼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남았지 않느냐. 이건 네 쓰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야가 갑이 을한테 항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번 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을이라는 애가 지가 독점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갑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있지만 사용수익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을한테 대해서 따로 또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 이거 쓰고 내 이거 쓰고 퉁치자.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런 경우에 자,
자, 갑이 요만큼을 독점적으로 쓰든지 전부 다를 독점적으로 쓰든지 요만큼을 독점적으로 쓰든지 간에 하여튼 을은 요중에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부분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을이 요 부분을 썼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됐죠? 그래서 하여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간에 그거 자체는 썼다라고 하면 다른 공유자는 뭡니까? 그 부분만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만약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 이거 자체는 적법한 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요겁니다. 갑이라는 애가 다른 자와 협의도 없이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을한테 임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달 야가 월세를 2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임대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야들과 협의 없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 자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는 처분 행위일 것 같습니까? 관리 행위일 것 같습니까?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 관리 행위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관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팔아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자, 내가 쓴다 아니면 너한테 빌려주고 나는 세 받는다 이거 전부 다 관리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관리 행위니까 야는 다른 자들과 협의 없이 지 혼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적법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소수 지분권자는 자, 정을 상대로 해서 야, 그거 난 니한테 빌려준 적 없다. 내 물건 너 왜 가지고 있니? 해가지고 자, 공유물 반환 청구 이거 내 땅이니까 너 돌려줘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애는 갑으로부터 뭡니까? 정당한 임차권을 부여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적법한 임대차로서 정은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을은 소수지분권자는 정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수지분권자는 야, 네가 혼자 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5분의 1씩 이렇게 지분은 있지만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라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됩니다. 근데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까?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거는 야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까? 야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까? 야는 정상적으로 250만 원 월세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 지 혼자 250만 원씩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소수지분권자는 정한테가 아니라 뭡니까? 갑한테 가가지고 야, 이 중에 내 목 50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 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게 197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 자, 1번입니다. 갑은 토지에 대해서 배타적인 점유를 할 수가 있는가? 배타적인 점유. 즉 배타적인 점유를 해야지 사용수익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타적인 점유를 할 수가 있는가? 된다. 자,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관리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할 수 있다. 즉 부동산에 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 사이의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협의가 미리 없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공유 토지에 관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그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요 말입니다. 야는 이런 자들과 협의 없이 이거 야, 내 혼자 다 쓸게. 혹은 특정 부분은 내가 쓸게. 혹은 요거를 자, 너들 요 오지마 해서 펜스 친다. 이거 전부 다 적법한 관리 행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야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못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병한테 임대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인데 자 얘가 단독으로 임대할 수가 있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까? 관리행위입니다. 예, 관리행위니까 자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봅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임대차 행위 자체가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를 가지는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소수 지분권자 을은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병, 즉 임차인 병한테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겁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자 임차인 병을 상대로 해서 자 반환 청구,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애는 정당한 임차인,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갑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할 수 없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야가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야가 바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 퇴거 등의 점유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예, 뭐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4번이 바로 그겁니다. 병은 즉 임차인 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라는 거. 예, 바로 위에서 봤죠. 을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을은 누구를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정당한 권리를 임차권을 가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예, 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례 그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기출 문제 대충 다 풀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지금 공유물 관리 행위가 결국 이겁니다. 이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공유와 관련돼서는 요 그림을 갖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여기서는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자 요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자들과 협의도 없이 야 이거 여부분 요만큼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게 요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는 적법한 관리행위입니까? 위법한 관리행위입니까? 위법한 관리. 이거 자체는 위법한 관리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갑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가? 똑같습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가?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그럼 돌려주세요. 이거는 자 한번 봅니다. 아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렇게 혼자서 이걸 특정 부분 내가 쓸게 라는 것 자체가 적법한 관리행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돌려주세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관리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나머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반환 청구, 즉 내 소유물이니까 돌려주세요가 하는 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만약 돌려받았다라는 거야가 그렇다면 자 갑이라는 애도 요중에 3분의 1은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자한테 야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요번엔 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야도 이거 물건을 지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또 을을 상대로 뭐 하겠습니까? 니도 갖고 있으면 안 되네. 그거 돌려줘.
라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반환 청구가 끝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은 자, 즉 대법원에서는 자,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반환 청구, 그거 내 소유물이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돌려주세요가 안 되면 야가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법한 관리행위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어른 갑을 상대로 해서 자, 그래, 그거 네 소유물이니까 내가 돌려달라 소리는 안 하겠다. 대신 네가 혼자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니까 자, 나도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지분이 있는데 네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지분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즉 반환 청구 이외에 내 지분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방해 제거 청구는 이런 방법으로, 왜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강력한 게 반환입니다. 근데 반환 이외에 다른 방법에 방해 제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자체는 안 되지만 다만 이거보다 좀 약한 방해 배제 청구,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죠. 야가 이 부분을 쓴다라고 하면 야, 네가 씀으로 인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 즉 사용수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거만큼 부당이득 반환해주라고 하는 거, 그거는 됩니다. 자, 그건데 그게 우리 1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청구, 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해서 이래 나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 보다 보면 소극, 적극, 소극, 적극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니다. 적극이란 말은 뭡니까? 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가? 소극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된다라고, 즉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자, 네가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나의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 이런 식으로 위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반환받아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게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다 봤습니다. 자, 우리 공유는 항상 나오는 형태가 요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자들과 협의 없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쓸게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자, 다른 자들과 협의 없이 이거 내가 어떻게 쓸게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물건 자체를 돌려주세요. 그 과반수가 이걸 쓰든지 소수가 쓰든지 자체 물건 자체를 돌려주세요는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항상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대신 소수지분권자가 이렇게 협의 없이 물건을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위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인데, 자, 대략적으로 요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시험이 제일 요 부분 제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부담에서 266조인데 그냥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 같은 거 안 낸다라고 하면 다른 공유자는 뭡니까? 야, 네 지분 넘기고 나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공유물 분할인데 아까 봤습니다. 분할도 자,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우리 공유물 깨지 말자라고 해서 분할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특약을 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못 깨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등기까지 해놓으면 제3자들한테도 봐라, 우리가 5년 범위 내에서 네가 안 깨기로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등기해놓으면 제3자한테 분할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 분할은 공유자들 전부가 협의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야 됩니다. 재판상 분할해야 된다라는 거. 자,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문만 한번 보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한번 갑니다. 19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 4번 268조입니다. 공유물 분할에서 자, 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앞에다가 자유로이, 자, 자유롭게 혹은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분 처분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은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채 5년 지났습니다. 그럼 다시 또 분할 금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연장이 된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3항은 그거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익힙니다. 그리고 밑에 분할 방법에서 269조입니다. 분할 방법에서 1항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그리고 옆에 가니까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재판상 분할은 요게 안 되면 요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또 공유물 분할은 물건 자체를 직접 자르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현물 분할이 되게 되면 이게 자, 땅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땅값이 확 떨어져 버린다라는 가액 감손이 현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아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야, 이 소유권 니한테 주고 돈으로 대신 쳐줘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갖고 다른 사람은 돈으로 뭐 몇 억 정도 받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가액 배상 내지 가액 배상이라고 요리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관계없는데 그게 199페이지 조문은 좀 보고 가십시오. 그거. 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재의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뭐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유물 분할과 관련돼서 뒤에 뭐 판례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200페이지에 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합유하고 총유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익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유는 동업관계고 총유는 그냥 문중재산이고 혹은 교회 땅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공유가 익숙해지시면 자연히 이게 자, 다른 거하고 어떻게 다르네라는 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거 위주로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됐고요. 자, 용익물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프린트물 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1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페이지에 그 용익물건에서 요래 나오는데요. 우선 요거만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하도 욕을 먹어갖고 이제 용익물건 요 부분은 조금 풀어 써놨습니다. 암호해독이 아니고. 그래, 풀어 써놨으니까 요게 포인트구나 해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도 저당권 부분을 가급적이면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뭐 지역권이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해버리고 저당권까지 보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